에, 먼저 오늘 그 말씀을 하실 것은 조금 전에 저도 오늘 띄었습니다만은 4.7 보선이 이 자유우파의 완승으로 끝났지만은 그리 보름가량 지나는 동안에 별다른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북침당 이런 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파 시민단체라든가 이 제대로 전열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, 이런 어떤 상황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그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순서대로 이 화면에 계시는 순서대로 먼저 말씀을 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김성진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. 마이크 계십시오. 마이크. 예. 방금 저 태그 FM 방송에 어떤 분이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박 대통령 잡은 사람 아니냐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네요. 아마 그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전담했던 그 부분이 계속해서 멍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그것은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다가 보면 다른 거를 놓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문제는 저는 그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관장하는 그 중앙선관위의 인적 구성 그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, 이것이 야당 대표, 야당의 대선 후보 또는 여당의 대선 후보 누가 되느냐 이거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문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룰인데 이번 4.7 보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습니다. 아마도 뭐 부정선거가 있었을 개연성이 저는 99.99%라고 보는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워낙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이걸 이겨냈다고 보지 실제로는 그 상당 부분은 좀 부정이 개입됐고 또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죠? 그 이번 4.7 보선에 오세훈 시장 부인이었나요? 그래 뭐 세금을 뭐 35만 원을 더 냈다. 그걸 가지고서 막 전 2,200개 거기다 다 벽보로 도배를 하고 이거는 참 국제적인 코미디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일부 독립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다루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원이 그 정당 소속과 관련된 바로 앞에 지난번에 저기 사무총장도 그랬지 않습니까?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을 하느냐. 또 선거관리위원들을 대통령 그다음에 대법원장 뭐 국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9명 중에 7명이 친여 성향의 뭐 친여 성향 정도가 아니죠. 뭐 거의 뭐 여당의 전위부대 비슷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.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더 아쉽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한 그 자연인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이 공정한 그 대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선거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둬야 할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껜가요? 왜 저기 여론조사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
호남 쪽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여당 쪽 인사를 누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. 그래서 여론이 확실히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, 전에 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부분이, 그리고 수사에 관한 이것이 아킬레스 건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, 그 앞에 것 때문에 이것이 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그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그 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발언을 했는데, 이 부분을 뭐 이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독립언론에 지금 뭐 100만이 넘는 그 독립언론 유튜버조차도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, 여전히 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. 그거를 특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쪽에서 대승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, 다음 또 돌아간 다음 다시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윤석열의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또 하실 것이니까요.